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의 열광한 세계 트렌드. 오늘도 이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창업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엔 버추얼 커넥터라는 주제로 가상현실 관련 창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추얼 커넥터, 가상현실 관련 창업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그럼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환자를 대신해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에 참석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베이징에서 유행 중인 모바일 농장주와 모바일 양돈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밀라노에서 유명 미술관을 가상현실 투어하는 아이템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환자를 대신해서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에 참석하는 프로그램. 어떤 것일까요? 소외된 병실 환자를 위로하는 가상현실 기술 브랜드입니다. 브레드예요, 브랜드. 이 제품은 호러스라는 네덜란드 VR 기술 전문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브랜드는 VR 안경과 한 장난감 로봇이 한 세트입니다. 브랜드는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인형처럼 생겼는데 360도 VR 카메라와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체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과 폐쇄 보안 시스템도 구비했죠. 20cm 정도의 작은 크기로 어디든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사용자는 VR 안경을 통해 브랜드가 있는 물리적 공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브랜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브랜드의 머리에 장착된 360도 회전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고요. 브랜드의 바퀴를 통해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소리를 전달합니다. 또한 브랜드가 있는 곳에서 들리는 주변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용자의 느낌이 자신이 작은 아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호러스는 브랜드의 사용 사례를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합니다. 아빠는 아이의 방에서 브랜드를 앞에 둔 채 책을 읽고 아이는 병원에서 VR 안경으로 아빠가 들려주는 동화책을 감상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에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많은 쓰임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단순하게 병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호러스는 로봇 형태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병원 안팎에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재활치료, 심리안정, 교육을 도와주는 콘텐츠는 물론 전동기구의 VR 콘텐츠를 접목하기도 했죠. 또한 다양한 VR 상황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동물원에서 동물들과 교감하거나 수중세계를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환자들의 가상세계를 집중하게 만들어 진정제를 맞지 않더라도 신경이 분산돼 치료나 검사 과정에 오는 심리적 두려움과 신체적 고통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화상치료 환자들에겐 차갑고 시원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호러스는 치료를 접목한 VR 활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브랜드라는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먹힐까요? 이런 건 아닌데 비슷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애완동물하고 놀아주고 식사해주는 게 벌써 제품이 나와가지고 지금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제가 창업과 다닐 때 그게 아마 시제품이 나왔었는데 이미 팔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제품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엔 단순하게 고령의 노인들이나 아이들에게만 사용됐던 제품들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형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죠. 제가 보았던 제품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큰 TV를 세로로 세워서 리얼 사이즈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시장에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느꼈어요. 그렇죠. 이제 눈 부위에 이게 사실은 직접 TV를 보는 게 아니라 거울로 반사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눈 부위에 카메라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직접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사이즈로 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용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징에서 유행 중인 모바일 농장주와 모바일 양도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뭔가요? 자, 많은 분들이 귀농을 꿈꾸죠. 혹시 귀농을 꿈꾸신 적 있으신가요? 기농은 아니지만 전원주택을 지어서 그렇죠. 농촌에서 텃밭 경치 정도.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가끔 들 때가 네, 있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데, 자, 그러나 꿈은 꿈일 뿐, 실질적으로 귀농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나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 중에서 목축을 하면 비전문가가 하기는 정말 어렵죠. 주말 농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먹이만 잠깐 주고 가면 되지만,
축사를 수리하고 분뇨를 치우는 일은 정말 어렵고 더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농의 꿈을 꾸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IT 기술로 만든 모바일 농장이 나왔습니다. 모바일 농장. 예. 이건 누가 어떻게 만든 건가요? 자, 중국에서 최근 모바일로 호주 목장의 송아지를 입양하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중국의 카카오톡 격인 위챗의 샤오 청소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호주산 송아지를 입양해 키우고 수익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한 이는 중국 장쑤성에 있는 정목원입니다. 정목원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송아지를 입양하면 오프라인으로 전담 직원을 고용해 고객의 소를 위탁 사육합니다. 정목원은 소를 사육할 때 여러 가지 정목원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소 프로파일을 사용하죠. 또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소마다 보험을 가입해 둡니다. 고객 역시 혹시 모를 손해를 대비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직접 똥도 치워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왜냐하면은 모바일로 그 직원이 해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직접 하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바일로. 그렇죠. 네. 목장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예. 그렇다면 소를 키워서 이익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목장 운영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현실적으로 한다는 게 다를 뿐이죠. 일단 어플을 깔고 소를 골라서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의 상태가 궁금한 고객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육 환경이나 발육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소가 커질수록 고객의 이윤도 늘어납니다. 일례로 사육하는 소의 무게가 30일간 30kg이 증량이 되면 약 15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소가 다 크면 팔 수도 있고 도축해서 호주산 고기를 공수해 올 수도 있습니다. 소 외에도 여러 가지 가축을 이런 식으로 키워서 팔 수도 고기를 공수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서북부 사막 지역에 실제로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총 재배 면적이 1825제곱킬로미터로 싱가포르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사막화를 막는데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냥 보는 거죠. 그렇죠. 사육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렇죠. 단지 내 송아지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왠지 고기를 도축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다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네. 그야말로 키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 게임의 현실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클라우드 목장이나 가수원이 좀 시장성이 있을까요? 알아봤는데 현재로선 한국에 이런 클라우드 목장이나 과수원 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농을 꿈꾸거나 목장이나 과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많은 농업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주말 농장이었잖아요. 근데 주말 농장조차도 갈 수 없는 코로나 사태에 이러한 클라우드 농장이나 목장, 과수원 등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밀라노에서 유명 미술관 가상현실 투어 아이템. 가상현실 투어 아이템.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이제 이탈리아 얘기인데요. 이탈리아가 코로나 초기에 희생자가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나라 중에 한 곳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탈리아의 주 수입원이 바로 미술관 투어였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이탈리아 미술관 투어를 가상현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피치 미술관은 전체 미술관을 볼 수 있는 투어와 스토리가 담긴 투어로 구분해 관객들의 취향에 따라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자, 이제 전체 투어는 구글 아트 앤 컬처 사이트, 지금도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요.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구글의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고해상도로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60도 이미지 회전이 가능해 입체적으로 미술관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상미술관으로 들어가면 입구에서 시작해 복도를 따라 연출된 각실로 입장한 후 조각상과 미술품 등을 모니터상에서 천천히 돌아보며 여유롭게 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VR 고글과 연결해서 보시면 실제로 작품을 미술관에서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으며 관련 정보를 클릭하시면 그 작품에 대한 설명들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상현실 두 아이템. 언제쯤 가능할까요? 뭐 이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얼마 전에 원주에서 횡성 한우 축제를 온라인으로 해서 맞아요. 성공적으로 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더 나아가 VR로 가상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별화한다면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세계적인 서비스를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서비스들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점점 시장성이 커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죠. 대규모 실직의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한국이 열광하고 있는 세계 트렌드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창업 정보